해외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의 집단 귀순에 이어서 군 고위급 장교 등의 탈북 사실이 잇따라 공개됐습니다. 북한 체제 균열의 징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YTN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제 정부가 이제 대남 공작을 담당하는 정찰총국의 대좌였던 인사가 탈북을 했다라는 사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해준 건데요. 네. 고위급 인사의 탈북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일단 정찰총국의 간부였다. 왜냐하면은 김정은 체제를 지탱해주는 힘의 기관이 두 곳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는 호위총국이 있겠고요, 하나는 정찰총국이 있고요. 이 기둥에 있는 핵심 간부가 그 체제를 벗어나서 대한민국 품으로 왔다. 이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의미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어떤 김정은 체제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런 징후로 봐도 되겠죠. 예, 북한 정찰총국이라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대남 도발들을 도맡았던 그런 기관인데, 지금 이 인사가 정찰총국 내부 사정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우리 관계 당국에 다 진술을 했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연말에 그 귀순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정부 합동 신문조라는 것이 평소에 구성이 됩니다. 국정원, 기무사, 통일부, 검찰, 경찰, 이런 보안 담당 관계자들이 특정인을 놓고 굉장히 장시간 여러 가지 궁금한 걸 질문을 하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정보의 경중을 나누고요. 그런데 이 인물이 2009년도에 정찰총국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대남 공작을 하는 총본산이라고 하는데, 제가 취재한 바였는데 이 사람은 원래 국가안전보위부 소속이었는데 쉽게 말해서 정찰총국의 파견 형식으로 나갔던 인물이고, 이런 인물이었고, 그런데 다시 원대 복귀를 하라, 평양으로 되돌아가라라는 인사를 앞두고 딸과 부인 등과 베이징에서 연말에 서울로 들어온 그런 케이스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족들이 모두 다 탈북을 해서 입국을 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북한 내 엘리트층인 그 외교관들도 잇따라 탈북을 한 사실도 알려졌는데, 사실상 정부가 이제 이러한 고위급 탈북 인사들의 이런 잇따른 탈북을 공개한 것을 두고도 좀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탈북 인사가 지금까지 국내 한 2만 2천여 명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 사실은 뭐 저희 YTN에서도 보도했지만 쭉 그 차례 고위급에 해당한다고 한 인사들을 사실은 귀순한 사람들 사이로 이 전원들이 있었거든요. 실제 시중에 그래서 그거를 취재를 해서 확인하려면 그 당시에는 확인을 안 해줬어요. NCND로 일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례적으로 통일부 대변인이 확인해 줬더라는데, 사실은 이런 문제는 국방부 대변인이 알아도 확인을 안 해줬는데 이례적으로 기자의 질문에 확인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북풍 논란이 있는 거죠. 이 선거를 앞두고 적절치 않다라는 지적이 굉장히 많은 거죠. 과거에 2000년도 남북정상회담이 총선, 4.15 총선인가요? 2000년도 직전이었습니다. 16대 총선에 그때 발표를 해가지고 역시 역풍이 불었다, 이렇게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쨌든 시기적으로 정부 당국자들이 확인했다는 데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라는 논란이 있는 거죠. 그런 만큼 이제 여야도 어떻게 보면 좀 숨죽이면서 좀 이게 탈북 이슈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과연 북풍 효과가 있을 것이냐, 아니면 역풍이 불 것이냐,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뭐 과거의 황장엽 비서처럼 최고급 이상 엄청난 거물이 내려왔다라면 여야가 한마디를 했겠죠. 그런데 그 혹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강도 북풍이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도 이게 표에 득표가 되냐 간표가 되느냐, 이 부분조차도 가늠을 못하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관심은 이런 이제 고위급 인사들의 탈북이 과연 이제 김정은 체제 균열의 징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볼 수 있죠. 왜냐하면은 김정은 체제가 지난 2012년에 들어섰는데 그 전까지 흐름상을 보면은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일반인들이 이제 생계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탈북을 많이 했는데, 사실 2013년 장성택 처형 이후에는 고위급 인사들이 내려오는데, 쉽게 말해서 의식주 해결에는 문제가 없는 인사들입니다. 의식주 문제가 없는 인사들이 탈북을 했다라는 자체는 체제 분열, 앞서 설명드렸던 체제의 한 축을 이뤘던 구성원들이 넘어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균열 지점이 못 다. 그러니까 뚝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 나중에 대량 탈북 뭐 이런 사태까지 올 수도 있겠죠. 그 전에 예. 우리 정부가 뭐 대비는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좀 탈북 러쉬도 있을 것이다라고까지 지금 정부는 바라보고 있는 건가요? 윤병세 장관이 그 13명의 해외 식당 여성 종업원들이 탈북했을 때 어느 방송사에 출연해서 그랬죠. 앞으로 추가로 이런 부분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 예. 충분히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뭐 요즘 SNS 시대인데 사실 북한의 상당수 주민들도 남한의 이런 대한민국의 정황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탄압의 요인이 있으면 이제 탈북을 하고 이렇게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욕망이 생기는 거죠. 예. 이제 최근에 이제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 사태를 두고 정부는 이게 이제 대북 제재가 효과를 거둔 것이다라는 분석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 보십니까? 구도를 이렇게 봐야 되겠죠. 북한이 다음 달에 7차 노동당 대회를 하면서 70일 전투라는 게 그래서 주민들을 굉장히 독촉을 하고 필요한 물자 뭐 평양에 또 70층짜리 건물도 짓고 하는데 그럼 여러 가지 돈이라든가 물자라든가 재원이 많이 투입돼야 되는데 그런데 역설적으로 대북 제재를 하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자가 옥죄어지겠죠. 이 굉장히 괴리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북한 사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주민들은 옥죄고 돈을 더 갖다 내라. 과거에는 외화벌이 하려고 서로 나가려고 했는데 최근에는 서로 안 나가려고 하는 현상들이 빚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요인들이 이번에 13명의 여성 종업원들도 할당금 아니면 봉급에서 차압을 하거나 예. 이런 형식으로 해서 압박을 하고 그리고 탈북 인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평양으로 돌아가면은 굉장히 고강도의 처벌을 받는 데입니다. 심지어는 죽임도 당하고 이런 게 굉장히 젊은 여성들로서는 두려웠겠죠. 그리고 상해 인근 닝보라는 데가 양자강 이나면 굉장히 자유로운 곳인데 예. 이런 거를 접했던 인사들이 결국은 남한으로 올 수밖에. 그러니까 결국은 체제 회의감, 남한사에 대한 동경 이런 예. 게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해외 상납금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충당을 못할 경우에 어떻게 신변의 안전에까지 위협이 될 수가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탈북을 하는 계기가 된다는 말씀이신데. 네, 평소 나오기 위해서는 빚도 많이 진답니다. 예.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 빚을 갚을 방도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우리가 대북 제재를 하면서 그 전엔 남북 관계가 좋을 때 같은 한민족 동포에 가서 쉽게 말해서 해외 나가서 교민들이 팔아주고 또 팁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뭐 50달러, 100달러씩 줬다라고 해요. 경험 그런 식당을 이용해 본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우리로서는 5만 원, 10만 원에 불과하지만 이 친구들한테는 이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한 달치 봉급이거든요. 예. 그럼 그런데 그 주 소득원이 끊어진 거죠. 그러니까 북한 당국을 업종에서 압박도 오고 개인으로한테 책임이 전가를 하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 강도가 컸겠죠. 예. 그렇지만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북한이 그동안 뭐 고위급 출신들의 탈북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독자 체제를 계속 유지해오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탈북 러시도 사실상 일과성에 그칠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과성을 기점을 출발점과 끝나는 점을 얼마 봐야 되냐에 따라 다르겠죠. 예. 그 설명해 드리면 80년대 중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루마니아가 무너지고 하다 보니까 그때 탈북 러시가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인사가 황장엽 노동당 비서 사망했죠. 이 인사가 넘어왔고 그때 넘어온 게 지금 언론에 많이 나오는 강명도 씨라든가 지금 새누리당 국회의원 조명철 씨라든가 그리고 일반인은 잘 모르지만은 최세웅이라는 벤처 사업가가 있어요. 그리고 90년대 중반 이 국내 북한 음식점을 활성화했던 그 인사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 당시 위기 국면 속에서 탈출을 했는데 예. 근데 지금 보니까 멀쩡하지 않느냐라서 그래서 일회성이 그친다라는 논란이 나는 거죠. 그런데 이분에 설명드릴 게 한 분 있습니다. 로버트 콜린스라는 그 한미연합사에 근무했던 대북 정보관이 과거에 한 얘기인데 예. 이 체제를 이탈하는 것도 저항이다. 소극적 저항이다. 그런데 이런 것이 체제 균열 현상이 길게는 한 10년 이상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말씀하신 대로 대량 탈북의 단초가 지금 당장 안 이루어진다 그래도 국가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른 나라에 비견해도 대북 유엔 제재를 하면요. 엘리트층이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 그 정권이 교체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죠. 대표적인 게 IT,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비슷한 경우도 있죠. 예. 어쨌든 이런 작은 균열이 뭐 앞으로 10년 뒤든 20년 뒤든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주한 정치안보 전문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